김효영의 시사 포커스 경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기자입니다. 조선업종 침체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곳이 바로 거제시입니다. 최근에 다행히도 대형 조선소를 중심으로 해서 회복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 거제는 지금 좀 어떨까요? 오늘 시사포커스 경남은 거제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거제시를 책임지고 있는 변광용 거제시장과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요즘 어느 곳 할 것 없이 경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중에서도 아마 가장 많이 걱정되는 곳을 꼽으라면 거제를 꼽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조선업의 위기 때문에 그렇겠죠. 민선 7기 새로운 시장으로 당선된 변광용 거제시장으로부터 직접 거제의 경제 문제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책 이런 까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변광용 거제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거제시장 변광용입니다.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최근에 중국도 갔다 오신 걸로 아는데요. 예, 피곤하지만 이 시장이라는 자리가 표를 낼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 2박 3일 그 국제 포럼에 월요일 밤 늦게 도착했지만 또 화요일 일찍부터 계속해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좀 뭔가 좀 배울 만한 게 있던가요? 예, 상당히 많은 것을 이제 생각하게 한 어떤 그런 중국 일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주제가 지속 가능 발전 그리고 네. 앞으로 미래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건가 이런 이제 주제였는데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상당히 공유되는 부분이 많아서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속 가능 발전 스마트 시티의 지향은 결국은 이 시민이 행복한 이런 도시 그다음에 이 공동체의 가치가 계속 이어지는 이런 도시, 그다음에 서로가 소통하고 정이 넘치는 이런 도시를 지향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것을 느끼게 됐는데 그만큼 또 이런 부분들을 이 지역에 적용해 내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또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군요. 참 머리가 무거워지는 어떤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예. 아마 취임하시자마자 당선 직후에는 기쁘셨겠지만은 워낙에 많은 현안들이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무거우셨을 거예요. 아마 마음이. 네. 어떻습니까? 막상 이 살림살이를 들여다보시고 또 지역의 경기를 이렇게 지표로 접해보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던가요? 예, 실제 밖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 살림살이가 참 만만치 않다 이런 것들을 느끼고 근데 저는 얻은 자리 가서는 그런 말씀들을 드립니다. 핑계 대지 않겠다. 내가 이런 지역의 어려움들을 알고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겠다고 시민들한테 약속하고 그리고 또 시민들께서 그럼 한번 맡아봐라라고 이제 이임해 주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힘들지만은 좀 믿고 기다려달라. 잘 해 나가겠다라는 이제 말씀들을 드립니다. 예, 그런 드린 말씀들이 흔히 아니게끔 하여튼 백방울 국가 예산 지원 받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선업 관련해서 일자리 부분 그다음에 조선 정책에 대해서 우리 지방 정부 차원에서 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또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현안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하여튼 부끄럽지 않게 네.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려고 이렇게 따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요즘 그나마 좀 반가운 소식은 대형 조선소들은 이제 세계 1위, 수주 세계 1위를 다시 탈환을 해서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제는 대형 조선소 빅3 중에 2개가 있는 곳인데. 네. 그러면 좀 지역 경기가 되살아나는 신호탄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제가 오늘도 대우조선 관리본부장님 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잠깐 이렇게 차담을 이제 하면서 조선 관련 얘기를 좀 나눴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좀 살아나는 분위기다. 아하. 예,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전해들은 이제 얘기고 특히 이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는 올해든 그다음에 내년이든 이전 같은 그런 호황으로 했던 그거는 없겠지만은 안정된 어떤 기반으로서 문제없이 갈 거다라는 이제 말씀들을 이제 주셨고 네. 제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들이 혹시 또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채권단들이 구조조정 이행을 이제 강요하면서 좀 아하. 현장에 혼란이 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들이 솔직히 좀 제일 크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들을 시장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전달을 충분히 좀 했고 그래서 대우조선 회사 측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인위적으로 뭐 사람을 잘라내고 이런 부분들은 생기지 않도록 채권단 이런 쪽하고도 지속적으로 잘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좀 들었고 했는데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닥은 찍었다. 바닥은 예, 쳤다. 바닥은 찍었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거냐 이런 이제 부분들인 것 같고 올라가는 지점들을 더 높이기 위해서 뭐 양대조선서든 시장인 저로서든 할 수 있는 부분들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서 하는 게 네.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이제 뭐 중소형 조선소에 대한 아직 뭐 전망이 밝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여기 저희들도 협력사 부분도 상당히 좀 에러들을 많이 호소합니다. 아하. 예, 실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원청 쪽에서 소위 말하는 단가, 네. 예, 단가를 후레치기. 그렇죠. 예, 계속 이제 인하해 온 어떤 그런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협력사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합니다. 네. 그 협력사들은 규모의 차이가 많이 있지만은 저희 거제에 있는 협력사 중에서도 상당 규모의 또 이 협력사들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이제 근데 다행인 것은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서도 단가 부분에서 협력사 부분들의 에러를 조금 이제 반영시켜 준 이제 그런 사례도 있고 오늘 제가 대우조선 해양 그 관계자들한테 통해서 단가 문제를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네. 우리 대우조선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이 단가 인상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들었을 때 조금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동안 이 많은 미디어에서 불 꺼진 거제 시의 시내 모습을 많이 비춰줬습니다. 횟집에 손님도 없고 뭐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실제 참 좋은 시즌을 이제 보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하. 이제 그 이전의 좋은 시즌 경험과 비교해 보면 지금 어떤 그런 상실감 이게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실제 전반적으로 어려운 거는 사실이지만은 밖에서 보는 것처럼 뭐 불 꺼진 거제 그다음에 탈출구가 없는 거제 이런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변의 여건들에 따라서 많이 움츠러지고 지갑을 닫게 되고 그다음에 미래가 좀 불안해지니까 이제 투자라든지 소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위축이 되면서 이렇게 서로가 상승 효과를 이제 일으키면서 좀 이제 얼어지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올 연말에 조금 크리스마스 추리라도 좀 밝게 해서 이 거제를 좀 밝게 하는 게 시민들한테 좀 희망을 주는 게 아닐까 이런 좀 고민도 해보고 있습니다. 예. 필요하겠습니다. 뭐 경제는 심리다라고도 예, 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예.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 맞습니다. 뭐 예. 이게 너무 강조되다 보면 오히려 더 지갑을 닫게 되니까 네, 네. 좀 크고 밝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좀 만들어 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뭐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현직 대통령이 거제라고 하는 지역에 2번이나 오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네. 조선소를 또 직접 방문을 네, 하셨고 네. 정부 측에서 지금 단계에서 좀 우리 거제시의 입장에서 이런 점이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좀 크게 좀 이 고민하는 부분이 거제시를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어떤 평화의 도시 그런 개념으로 가꾸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평화의 도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역사적인 자산들은 저희들은 그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 흥남철수 작전의 네. 역사적 흔적의 중심에 있고, 그다음에 전쟁의 상처지만 지금 평화의 어떤 지향을 담을 수밖에 없는 바로 수용 수요적 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 무신난 때에 이 거제로 피양온 고려 어종의 어떤 그런 흔적들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더 거슬러 가면은 임진난 때 옥포 해전을 통해서 임진왜란 첫 성전을 이룬 이제 역사적인 어떤 곳이기도 하고 이런 전쟁과 그다음 평화 인간의 삶 이런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아주 독보적인 문화적 역사적 자산을 가진 곳이 거제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평화의 도시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래서 평화촌이든 뭐 평화공원이든 이런 것들을 한번 그리고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남북 평화 이런 무드를 이렇게 잘 만들어 가시고 끌어 가시는데 또 그분이 나신 고향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평화촌이라든지 평화공원 이런 부분들을 조성하는데 제가 좀 국가적인 도움을 좀 받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좀 큰 생각을 갖고 있고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그 특히 조선업으로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좀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금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지방 정부와 그리고 학교 지역에 있는 학교 그다음에 양대 조선소 네. 이렇게 산학년 이 세 주체가 예, 청년들의 이 일자리를 이제 만드는 어떤 그런 협업 시스템을 지금 저희들이 모델을 준비하고 조만간에 정부 측에 사업 제안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그 주 핵심이 훈련을 할 수 있게끔 일정 기간 훈련을 거친 후에 훈련 마친 그분들이 조선소에 이제 취업을 하는 이제 시스템인데 그럼 이분들이 훈련에 들어와서 훈련할 수 있을 기간 동안에 훈련 수당이라든지 취업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거제의 재정 수준으로서 그런 훈련 수당을 지원하면서 기능 인력을 키우고 취업을 시키고 하기로는 좀 어려우니까 이런 훈련 수당에 있어서 정부가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 어느 일자리 지원 정책보다 가장 확실하고 실효성이 있는 어떤 저희들은 모델이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저희들이 이 정부에 사업 제안을 할 텐데 그때 우리 정부 차원에서 어른들이 그제 현실을 좀 감안해서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거제형 일자리 정책이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예. 거제형 일자리 정책 그리고 평화의 도시를 표방해서 좀 관광 산업까지 아마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정부가 좀 귀담아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예. 말씀이시고요. 예. 이 관광 산업 이야기가 나온 김에 사실 지금 좀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서부 경남 KTX 사업. 네네. 사실 그제가 시발점이자 종착 맞습니다. 시기 예. 어떻습니까? 저희들 시민들 기대 상당히 큽니다. 그럴 수밖에요. 예, 저희들이 관광이 한 많을 때는 연 한 700만 정도가 거제를 찾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가 있는데 제일 크게 꼽는 요인이 접근성 부분입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이쪽에서 우리 거제를 찾으려면은 기본적으로 4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죠. 관광하시는 분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미 2시간 이상 넘어가면은 예, 아무리 좀 가고 싶어 하더라도 솔직히 좀 마음이 움직이기 어렵다. 차라리 해외 가고 말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부 내륙측도 KTX 같은 경우는 서울과 거제의 거리를 2시간으로 좁히는 그런 이 접근성에 있어서 획기적인 어떤 그런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KTX가 만약에 개통이 된다 그러면은 이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아마 그 어느 지자체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이 거제의 자연 환경, 그다음에 이런 그 관광 여건들을 즐기해서 올 거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한 번은 이제 오게 될 수 있을지언정 지속적으로 오게 하려면은 여기서 머물 수 있게 만들어야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먹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KTX 개통에 대한 이제 그런 준비를 개통할 때까지 그런 준비를 해 나가는 게 지역 시장이라든지 정치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준비를 하는데 만전을 이제 기획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준비를 해놓아야 되겠죠. 네. 지금 뭐 국무총리의 말씀을 들어보면 올해 안에 좋은 소식을 뭐 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정도의 워딩인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만 좀 내부적으로 이제 확인되는 부분들은 거의 재정 사업 부분은 뭐 거의 확정적이라는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고 예, 단지 이제 그 첫 사업을 첫 사업을 언제쯤 뜨게 될 거냐 이게 공사 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루 빨리 좀 첫 사업이 좀 떠지기를 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 김경수 지사는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잘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예.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능할 걸로 시장님도 믿고 계시고. 곧 시장님의 임기 내에 착공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정말 잘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 현안인데요. 그제 해양 플랜트 국가산업단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 거제가 힘들면 우리 통영에서 할게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말이죠. 예, 저는 어제도 저희들이 이제 그 산단에
실제로 입주하겠다는 그 업체 대표들과 이런 간담회를 좀 가졌습니다. 가졌고 거기서 저도 분명한 의지를 밝혔고요. 네. 일부 이제 국가산단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분들의 이제 주장도 또 나름대로 틀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하지만 이 시장이라는 자리는 시민 전체를 봐야 되고 향후 또 우리 거제의 어떤 먹거리 산업도 이제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아프지만은 산단을 성공적으로 조성시켜 있는 게 더 큰 이익에 부합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 계획으로는 어쨌든 올 연말 안으로 네.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내겠다. 아하. 예, 이제 그게 제 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는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지만은 제가 이제 우리 김경수 지사님께도 지금 우리 김경수 지사님이 강조하시는 스마트 산단. 네. 그럼 스마트 산단을 사국 산단에 조성을 하자. 개별적으로 공장을 선택을 해서 이 공장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스마트하는 이 부분들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은 아예 사국 산단을 김 지사님께서 강조하시는 스마트 산단으로 이렇게 새롭게 모델을 한번 만들자. 산단 조성 단계에서부터 스마트 산단으로 그렇죠. 만들자는 예, 거죠. 차라리 이제 해양 플랜트 관련 업종이든 아니면 유사기한 업종이든 우리 지사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스마트 산단을 처음 시작부터 입주 업체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지을 때부터 스마트해가는 그런 모델을 만들자.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 대한민국 스마트 산단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아하. 지금 이제 우리 지사님께서 추구하는 스마트 산단은 이 개별 공장들을 스마트하는 이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직접 효과를 낼 수 없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예 사국 산단에 스마트 산단을 한번 모델을 만들자라고 이제 제가 지사님한테 일단은 문자로 좀 제안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지사님께서 그 부분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셨는지는 모르겠고. 근데 지사님께서도 일단 이 산단에 대한 의지를 저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토부가 우려하는 부분들을 아직 저희들이 시원하게 해소를 못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설득 노력도 하고 해서 하여튼 연말 안에는 국토부 승인이 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많은 분들을 설득을 하는 과제가 크군요. 좀 이제 그런 이제 과제가 남아 있는 셈입니다. 어떻습니까? 밖에서 시정을 이렇게 보시다가 직접 만나보시니까 그런 소통의 문제,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걸로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노력은 많이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주 듣고, 그 다음에 만나러 가고, 실제 이제 그런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느끼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고 그리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고쳐지고 이런 저 경험들을 작지만 소소하지만 조금 겪고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우리 직원 내부 간의 소통 문제뿐만 아니고 그동안의 어떤 목소리를 전혀 반영시킬 엄두도 내지 못했던 뭐 다양한 계층들, 다양한 단체들 이런 데까지도 좀 그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런 부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입장이 100%는 아니더라도 반영될 수 있고 또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은 지속적으로 가져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시민들이 가장 많이 뭘 주문하시던가요? 직접 만나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조선업 좀 살려달라는 게. 역시 조선업이군요. 조선업 좀 살려달라는 게 제일 이제 큰 이제 바람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관광산업 얘기들을 또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구나 결국은. 그렇군요. 모든 것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참 성공한 시장이 되기도 어렵겠구나. 그래서 저는 제 임기 동안에 우리 시민들이 먹거리 문제로 참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이런 부분만큼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거 하나는 분명히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근데 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조선업이 예. 다시 바닥을 쳤다고 하고 또 서부경남 KTX가 또 가시화되고 있고 말이죠. 또 시장님의 해양 플랜트 국가 산단 추진에 대한 의지도 분명하시고 하니까 아마 그제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큰 수렁에서 좀 탈출해서 다시 밝은 그제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오늘 저는 그제에 와서 받고 가게 되는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우리 그제 시민들에게 변강용 시장이 드리는 말씀 한번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지금 많이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앞으로 아마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믿고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고 항상 저는 시민들한테 말씀드리지만은 이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자신감을 갖고 부딪히고 이렇게 나아갈 테니까 좀 힘들더라도 시정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주시고 그리고 힘을 모을 때는 또 같이 힘도 좀 모아주시고 이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그리고 자꾸 너무 위축되고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하면 더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좀 그럴수록 좀 더 웃고 그럴수록 좀 더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연말이 다가오는데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 늘 행복하고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시민으로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뭐 병강lui 너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보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 같이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오늘 저는 거제에서 희망을 보고 갑니다. 시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병광용 그제시장이었습니다. 시사포커스 경남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